말차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지셨나요? 쓰고 떨보요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저 안 먹나 봐요. 아예 만들어지는 방법 자체가 다른 거예요. 맛있어. 맛있어서? 아니죠. 저 화내는 사람 아닙니다. 말차에도 등급이 있다는 거 아세요? 너무 맛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말차가 아니네요. 따뜻하게 했더니 엄청 비려졌어요. 보관을 잘못하시면 똥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차잖아. 선생님 좀 무섭지 않냐? 아름다우신데. 나만 저번 시간에 손 들고 막 오늘은 좀 잘 대답해봐야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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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면 뭐든지 하는 티 디렉터 임보은입니다. 네. 오늘은 말차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 해요. 카페에서 홍차, 우리 지난번에는 홍차 했었는데 홍차 말고도 진짜 많이 판매하는 게 말차죠. 말차 라떼. 말차 라떼 많이 드세요? 네. 많은 분들이 말차 라떼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호불호가 있어요. 여기 되게 싫어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아 진짜요? 왜 싫어하세요? 씁쓸한 맛이 아 그래서- 쌉싸름하고 약간 떨떠름한 그런 맛? 그러면은 말차 얼마나 자주 드세요? 가끔 생각날 때나 이렇게 음료를 이렇게 개발하거나 이럴 때, 네, 그럴 때 가끔씩 먹는 것 같아요. 개발할 때 먹는 거는 말차 먹는 거 아닌데? 저 안 먹나 봐요. 저는 말차 좋아하세요? 저는 그 쌉쌀한 맛을 좋아하고 네. 뭔가 고기 먹고 나면 먹고 싶은 느낌이 있어요. 약간 상추 같은 느낌인 건가? 저희 딸도 말차 진짜 좋아하거든요. 말차 라떼도 좋아하고 말차도 좋아해요. 자, 우리 말차랑 말차 라떼, 가루 녹차, 가루차 이 명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은? 어떤 데는 저희는 진짜 말차 사용했습니다. 뭐 차강 재배를 했고요, 유기농이고요 막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말차라는 게 있고 말차 라떼라는 게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라떼는 뭐예요? 우유가 들어간, 우유 들어간 거예요. 말차라고 하는 거는 일본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본은 이제 다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본은 다도, 한국은 다레, 그리고 중국은 다예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본에 있어서 다도는 우려 마시는 차가 없어요. 개어서 마시는 말차가 들어가요. 우려서 마시는 형태는 나중에 생겨나서 그거는 이제 또 따로 전차법이라고 해가지고 또 다도가 따로 있고요. 일본 다도에는 말차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을 때 쓰고 떨보요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쓰고 떨보요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우리나라는 말차를 생산을 하죠. 근데 그 역사가 일본만큼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걔는 가루 녹차인 경우가 많아요. 이건 또 뭐고 이건 또 뭐야. 아이 어려워. 뭐냐면 말차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 다 전부 다 합해서 녹차거든요. 녹차 지난번 시간에 우리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비산화 발효차라고 얘기했어요. 녹색 잎을 그대로 먹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방법이 위조라고 해서 찻잎을 조금 시들려요. 그 다음에 살청이라고 하는 건데 그 산화 발효하는 세포들이나 그런 성분들을 멈춤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게 이제 유념.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유념을 해야지만 향이 잘 살아나요. 그 다음에 건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지켜봐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살청입니다. 살청은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우리나라랑 일본만 지켜볼게요. 초청은 덕금차. 덕는 거는 이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솥에다가 덕는 거. 증청은 뭐냐면 쪄서 만드는 거예요. 이 일본에서의 말차는요. 찻잎을 쪄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술을 일본에서 말차 만드는 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전에 만들어진 완전히 건조되어 있는 녹차를 분쇄해서 만든 거예요. 아예 만들어지는 방법 자체가 다른 거예요. 말차 역시도요, 두 개로 나뉠 수가 있어요.
차강 재배한 게 있고 비차강 재배가 있어요. 차강 재배는 말 그대로 빛을 차단해서 나무를 키운다라는 이야기예요. 차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뭐를 덮어 씌워. 빛을 받는 거를 안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싹이 돋아나는 게 질기거나 쓰지 않고 굉장히 야들야들 부들부들해요. 그거를 똑똑 따서 인맥도 제거해, 뭐 줄기도 제거해. 요런 조그만한 파래처럼 만들어요. 김처럼. 김처럼 만들어서 그거를 맷돌에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차강 재배의 말차인 거예요. 비차강 재배는 그냥 빛 다 봐요. 빛 다 보고 그냥 뚝뚝 부러뜨려서 똑같이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얘도 똑같이 뭐다? 맷돌에다 곱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공장을 가더라도 맷돌 기계가 이 기계 안에 다 맷돌이 갈고 있어요. 공장에서도? 네, 정말 곱게 갈거든요. 그래서 이 말차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입자가 얇아서 마이크로 입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믹서기나 이런 거품기로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잘 안 풀려요. 잘 안 풀려요. 그거는 마이크로 입자라서 게다가 수분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뭉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뭘로 풀어야 된다? 차선으로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루 녹차는 차광 재배도 아니야. 비차광 재배를 사용을 하는데 다 만들어진 건조 녹차를 분쇄기에 돌려요. 입자가 굵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저으면은 풀려. 문제는 뭐냐? 우리가 라떼 만들면 다 밑으로 가라앉아 있어. 그래서 먹고 나서 나중에 쓰고 떫은 맛이 그대로 살아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가루 녹차를 왜 만들까요? 말차 같은 경우에는 일본 자체에는 역사적으로 다도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차 자체가. 근데 우리나라는 말차보다는 우리는 형태의 차들이 훨씬 더 많아요. 다리를 살펴보면. 근데 가루 녹차는 언제부터냐면 이게 차를 마시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 차는 시기별로 따거든요. 그래서 고구 전에 따면은 우전인 거고 후에 따게 되면은 뭐 세작, 중작, 대작 이런 식으로 시기별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세작까지만 사고 안 사. 향이 안 난대. 맛이 없대.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들어진 거다? 가루를 내버려. 가루 내서 어디든 팔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파우더 형태로 해서 우리가 그냥 녹차 라떼로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녹차 라떼로 파는 애들이랑 말차 라떼로 파는 애들랑 조금 구분하셔야 되세요. 녹차 라떼는 가루 녹차를 사용을 한 거고 말차는 말 그대로 맷돌 기계에 갈아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말차 라떼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은 이제 예전에는 다 카페에서 녹차 라떼를 팔았는데 요새는 녹차 라떼라고 하는데 별로 없고 다 말차 라떼로 팔잖아요. 맞아요. 이제 트렌드가 바뀌거나 뭐가 유행이 바뀐 게 아니라 저렇게 재료의 차이가 있는 거군요. 재료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거 쓰는데도 말차 라떼로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 잘 모르니까. 사실은 구분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말차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어쨌든. 말차에도 등급이 있다라는 거 아세요? 세레모니용, 다도용 말차가 있는 거고 그리고 프리미엄 말차라고 해서 그냥 부드럽게 우리가 그냥 마실 수 있는 용. 그리고 제일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거 파우더랑 설탕이랑 섞여져서 나오는 말차 또는 베이킹용으로 나오는 말차가 요리용으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요 등급이랑 요 등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기술을 일본에서 가지고 왔어도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왜 제주 말차가 이렇게 퍼졌을까? 여기저기서도 우리나라 말차 팔잖아요. 일본 말차 안 팔잖아요. K 말차 그래가지고 수출도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이제 제가 거래하는 그런 다원에서도 일본으로 역수출해요. 왜일까? 왜 걔네 말차 많은데 왜 역수출하지? 쌌어. 현지에서 일본의 현지 말차와 우리나라 말차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나라가 더 비싸요. 근데
근데 그레이드도 낮잖아. 근데 왜 가져가냐고. 맛있어서. 맛있어서? 아니죠. K-팝의 영향. K가 붙으면 팔려 요새는. BTS나 K. 이런 때문에 우리나라의 차는요, 크게 하동, 고성, 제주도 이렇게 세 군데서 나오거든요. 근데 다원들이 아주 큰 다원들이 별로 없어요. 다 작아. 그럼 그거 어떻게 해? 사람 손으로 체협한다. 직접 찌는 거 다 확인해가지고 맷돌로 간다. 이거는 뭐냐면 물론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차를 찾는 이유는 그레이드에 있지 않아요. 때루아에 있어요. 그리고 사람 손이 직접 간다라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작은 다원들도 있어요. 다원들도 있는데 보통은 기계로 체협을 하거든요. 기계로 체협을 하다 보니까 줄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섞이기 마련이에요. 인맥을 제거를 할 때 제대로 제거는 되지만 10kg 정도의 찻잎을 사용을 해서 말차를 만들면 거의 요 정도 한 통 나올까 말까예요. 진짜 작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파리를 모아서 한 번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원에서 말차를 만들지 않고 보통은 공장으로 보내서 생산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다원에서 만들어요. 근데 이 기술이 있는 데가 별로 없어, 우리나라에. 보성도 그렇고 하동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직접 어쨌든 다원에서 하다 보니까 내가 찻잎을 직접 체협하고 뭔가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게 그레이드는 낮아도요 깨끗해요, 맛이. 그리고 끝맛이 깔끔하게 떨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또 물이 나와. 우리나라는 물이 되게 좋잖아요. 세계적으로 물 깨끗하기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연수임에도 불구하고 탄관을 철탄관을 쓰거든요. 철탄관을 써서 경도를 올려줘요. 왜? 말차를 연수에다가 우리게 되면 굉장히 쓰고 떨고 약간 텁텁한 맛이 나와요. 그래서 얘를 경도를 올려줘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것보다 우리나라 차 깨끗한 거 가져가서 먹으면 그 특유의 쌉싸름한 맛도 좋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주도 말차는 감칠맛도 있거든요. 그래서 감칠맛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자꾸 밖으로 나가. 뭘로 나가느냐? 유기농 말차로 나가는 거예요. 깨끗하게 잘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해서 유기농 말차로 나가는 거예요. 일본에서 유기농 말차가 있긴 있지만 잘 만들기가 어려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드르르륵 기계로 하고요. 그리고 공장에서 보내서 내 손에서 떠난 상태에서 만들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기농이라고 우리가 유기농 제주 말차, 유기농 뭐 하동 말차 이런 것들은 거의 한국에서만 볼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좀 더 이제 약간 건강하고 좀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용으로 제주 말차 또는 하동 말차, 보성 말차로 우리나라 말차를 판매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몰랐지? 네. 되게 좋은 거였구나. 자부심이 넘친다. 네, 자부심이 넘치죠. 제가 태국 유제품 회사랑 이제 미팅을 해서 이제 제주 말차에 대해서 알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너네가 일본 말차보다 나은 게 뭔데? 나 니네 쪽에서 말차 나오는지도 몰랐고 녹차도 나오는지 몰랐는데 어떤 점이 좋은 거야? 라고 물어서 제가 화내셨어요? 저 화내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딱 얘기했는데 저도 그때 당시에 제주 말차를 이제 사용은 했었지만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계약을 해서 계약을 통해서 이제 제주 말차를 알리겠다라고는 얘기는 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그래서 그때부터 다원들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말차가 만들어지는지, 우리나라는 일본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그 사이에 제가 2년 동안 일본 말차에 매달려가지고 다원도 돌아다니면서 말차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점이 다르더라
라는 게 나왔어요. 저는 지금은 이 우리나라 말차 쓰세요. 굉장히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외국 나갈 때마다 우리 차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만 퀄리티가 조금 떨어진 거에 비해서 금액이 높아요. 그렇지만 깨끗한 거 하나는 끝내주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방금 세레머니용, 프리미엄, 그리고 요리용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이거 제가 준비를 해놨거든요. 네네. 한번 보시겠어요? 네, 보여주세요. 뭔가 되게 축구 용어 같지 않아? 세레모니. 프리미엄 리그. 오. 색깔 한번 보세요. 여기가 뭐 이게 세레모니랑 프리미엄 요리용 세 가지가 다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색깔별로 이렇게 놓아둔 것도 있기는 있지만 세레모니라든지 아니면 프리미엄급도요. 색깔이 요리용처럼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색깔을 보고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찍어서 먹어봐야 돼요. 아, 먹어보면은 확실히 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네. 쓰세요? 전혀 안 쓰는데. 약간 그럼 우리 고소하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봐요. 약간 좀 쌉싸름함이 있네요. 그 세레모니용을 드리면은요, 이게 원래 말차예요? 이거 말차예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부드럽거든요. 그런 막 쌉싸름 맛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뭐. 네. 향은 내가 아는 그 말차 향인데 뭔가 되게 고소한데요? 고소해요. 맞아요. 아니, 고소해요. 약간 콩고물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정확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드셔보셨는데 세레모니를 우리가 말차 라떼용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잘 안 느껴지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엄청 부드럽고 맛있죠. 그리고 색깔도 너무 예쁘게 나오죠. 네, 그 두 번째에 있는 프리미엄급은요, 유기농 제주 말차. 근데 걔보다는 조금 그레이드가 낮지만 그냥 가루 녹차라든지 아니면 요리용보다는 훨씬 더 프리미엄급이에요. 얘도 말차 라떼를 만들면 부드럽게 나와요. 그래서 가루 녹차라든지 아니면은 비차광 재배로 만들어진 말차를 이용해서 말차 라떼 파우더를 많이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 쌉싸름함이 있어야 말차 라떼 먹는 느낌이 있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하동, 뭐 보성, 제주도 이렇게 크게 세 군데서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가 말차가 다 똑같은 맛일까요? 다 다를 것 같아요. 달라요. 지형 자체가 다르잖아요. 하동이라는 곳은 신라시대 때부터 차나무가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곳이고 야생 차나무 밭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차 시베지고요. 하동 말차로 판매되는 게 동서가 진짜 많이 있거든요. 먹어보면 부드러워요. 엄청 부드러워요. 이거는 야생 차나무이기 때문에 약간 억센 것 같지만 야생 차나무의 특징은 단맛이 많다라는 거예요. 다른 지역보다는 차나무가 조금 커요. 이파리도 커요. 그것과 같이 새싹도 커요. 그러다 보니 새싹을 따가지고 넣었을 때 새싹의 비율이 조금 큰 거예요. 말차 안에.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다만 차광 재배의 기술이 제주도만큼은 아니어서 약간 색깔이 조금 안 예쁘다. 그리고 보성말차, 사실 고려시대에도 거기에 차나무가 자랐는데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차나무밭이 관리를 누군가가 안 해. 그러다가 언제 개발이 되느냐? 일제시대 때 다시 개발이 됩니다. 여기 차나무가 사네? 우리 또 이제 생산을 여기서 차를 먹어야 되니까 생산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다시 재개발된 게 보성인데 그래서인지 일본 차나무가 많이 삽니다. 근데 이제 일본 차나무가 많이 살다 보니까 색깔도 진해요. 약간 텁텁하고 떫은 맛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죠. 철 탕관에다가 물을 끓이다 보니까 경도가 높아져. 근데 우리는 경도가 높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먹으니까 쓰고 떫은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성 말차로 만들어진 거는 대체적으로 약간 쌉싸름한 맛이 있어요. 근데 제주 말차는요, 차나무가 여러 가지가 사는데 역시나 여기도 일본 차나무종이 많이 살아요. 근데 때루아 자체가 일본과 비슷하기 때문에 말차 생산을 했더니 일본 말차랑 좀 비슷한데? 그러면 일본 기술을 가져와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약간 일본 기술을 도입을 해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보석 말차랑 하동 말차는 감칠맛이 좀 없거든요. 근데 제주 말차에는 감칠맛이 생겨나요. 또 바닷가 근처잖아. 그래서 지역마다 말차가 조금씩은 맛이 다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차 이만큼 했는데 요만큼 나온다고. 이게 다원에서 과연 생산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양을?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큰 다원에서만 이런 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성에서는 작은 다원들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생산하죠? 찻잎을 좀 옆집, 뒷집 빌려와요. 그래서 찻잎을 자기가 생산하는 것 이외에도 찻잎을 가져와서 말차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조금 달라요, 지역마다. 그러면 어떤 게 맛있을까? 취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뭐가 더 좋고 나쁘고 뭐 그런 거는 없어요. 개인적으로 하동이랑 제주도는 일반 우리가 풀어내서 먹는 말차로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보성은 진짜 말차 라떼라든지 아니면은 베이킹용 말차로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말차를 베이킹용으로 되게 많이 쓰시거든요, 카페 할 때. 근데 얘가 말차는요, 열에 되게 약해. 그래서 열이 닿으면 닿을수록 써지고 떫어져요. 그 가루 녹차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쓴맛과 떫은 맛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프리미엄급 정도는 쓰시면 그런 맛을 줄이실 수가 있거든요. 세레모니를 사용하면 맛 진짜 좋겠지만 너무 비싸. 저는 가급적이면 말차 들어가는 것들은 열 닿지 않는 방식으로 구워서 사용을 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열 안 닿고 어떻게 선생님 구워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차 스콘을 만들어요. 그러면 말차를 소량을 써가지고 만들어. 많이 진하게 하지 마. 해놓고 아이싱으로 말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차의 그런 본연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음료 먹는 것처럼.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보통 이제 말차 라떼로 해서 이제 카페에서 많이 판매가 되는데, 그게 말차 설탕이 포함된 그런 재료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도 가끔 보면 이제 뭐 하동 말차를 썼다, 무슨 제주산을 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큰 차이가 느낄 수 있을까요? 그 설탕이 포함된 재료들에서도요? 질문 잘하셨어요. 말차는요, 파우더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페에서 사용하는 파우더는 덱스트린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녹아요, 얘가. 근데 말차는 녹지 않아요. 그냥 풀어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아주 고운 데다가 우리가 면보에다가 걸러내면 뭐가 이렇게 건더기가 이렇게 약간 나오거든요. 네. 그게 쭉 빠지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입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루 녹차를 사용한 파우더와 그리고 말차가 사용된 파우더는 입자가 어디에 남아요? 혀에 남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부드럽죠. 일단은 말차를 사용하면 부드러울 수밖에 없고 맛이 더 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가루 녹차는 일단 입자가 두꺼워서 약간 끝맛이 텁텁하게 끝나요. 그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카페에서 직접 말차 시럽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진짜 100% 말차를 써서 설탕이랑 섞어서 우린 시럽을 만들었다라는 뜻과 똑같거든요. 네. 맛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훨씬 더 맛있기는 해요, 파우더보다는. 그리고 요즘에는 약간 말차가 위쪽에 통통 뜨는 그런 느낌 많이 만드시잖아요. 네. 설탕이 섞여 있는 파우더 쓰시면 그렇게 절대 안 나와요. 당분이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적인 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말차 100%를 쓰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까 말차가 열에 좀 약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말차 라떼 만들 때 핫이랑 아이스랑 조금 레시피를 좀 다르게 해야 되나요? 질문 되게 잘하셨어요. 제가 바로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이랑 그런 질문들이 많거든요. 8월에 내가 말차 라떼 수업을 했어. 한참 지나서 한 11월 되면 전화가 빗발쳐요. 선생님, 아니 저 여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이거를 따뜻하게 했더니 엄청 비려졌어요, 선생님.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열에 가해지니까.
이때 얼마만큼 따뜻하게 드세요? 보통은 뭐 65도 뭐 65도. 그렇게 나가면 미지근하죠. 미지근하죠? 네. 손님들이 다시 데워달라고 다시 와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온도를 보통 올린단 말이에요. 70도까지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유의 단백질, 비린 향과 말차의 텁텁한 쓴맛, 비린맛 다 올라와요. 그래서 괜찮던 말차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진짜 말차 라떼의 온도는 어느 정도냐? 사실상 55도, 60도가 다예요. 그 이상 올라가면 비리고 떫고 맛이 없어져요. 그 풀비린내가 엄청 많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온도를 조금 미적지근하게 드시는 게 맞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레시피를 다르게 해야 되나? 덜 넣어야 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진짜 찻집에 할 때는 덜 넣으라 그래요. 근데 일반 카페에서는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아요. 커피가 메인이면. 근데 내가 밀크티가 메인이고 말차가 메인이고 이런 곳이야. 말차 라떼가 메인인 곳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곳들은 신경 써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차 라떼 먹으러 가는 거니까. 그래서 한용을 할 때는 조금 말차를 덜 넣어요. 그런 식으로 조금 조절을 하시면 되시고, 또 하나 말차 라떼를 얘기를 하면 얘기를 다른 걸 또 하나 더 할 수밖에 없는 재료가 있어요. 우유. 우유와 말차의 궁합이 잘 떨어져야 돼요. 되게 우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메일도 있고 서울우유도 있는데 또 그 안에서도 뭐 바리스타 우유 있고 뭐 서울우유 같은 경우는 나 100%가 있고 메일우유도 바리스타 있고 3.6%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얘네들 우유 맛이 다 달라져. 근데 이게 아이스일 땐 잘 몰라. 따뜻하게 딱 되면 일단 밀도감부터 달라지고 향이 달라져요. 말차가 열에 가해졌을 때 그 뉘앙스가 얘가 조금 감싸줄 수 있는지도 한번 보셔야 돼요. 어렵죠? 추천해 주시는 우유 있나요? 아, 우유 얘기해도 돼요? 저는 이제 밀크티를 하든 아니면은 뭐 말차 라떼를 하든 그냥 메일우유 3.6%를 쓰거든요. 메일우유가 왜 3.6%냐면 다른 것들은 지방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차이 맛이 더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나는 진한 차 맛이 좋아 그러면 더 떨어진 거 써도 되기는 하는데 문제는 딱 주면 안 진해요 라고 얘기해요. 뭐가 안 진해? 차가 진한데.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진함은 밀도감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약간 묵직하게 떨어지는 게 진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프로티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묵직함이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할 때 메일우유 3.6% 이거 써보시고 그래도 묵직한 게 필요하시면 나 100%를 쓰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해보면 메일우유 3.6%는 차 애호가들한테 맞아. 근데 보통은 나 100%를 써야지 그게 이제 4%대거든요. 4% 정도 써야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파스텔 우유가 그 7.2% 정도 되거든요. 네. 그거 끓여가지고 내주니까 너무 맛있대요. 묵직하거든요. 네, 차를 조금 집중적으로 하시려면 3.6%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네. 말차가 좀 고가잖아요. 아무래도 200g짜리 소분되어 있는 것보다 1kg짜리를 사는 게 더 저렴한데 이게 또 공기 한번 개봉되고 공기가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맛이 변하거나 뭐 산화가 되거나 뭐 그런 건 없을까요?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오랫동안 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시는데 카페에 가보면 그냥 선반대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플라스틱에 담아놓고 두세요. 화나셨어 지금 화나셨어 그게. 아니야 이건 나 진짜 화낼 거야. 조금은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녹차 뭐라 그랬어요? 비산화차라고 얘기했고 네. 얘를 변화시키지 않게 무언가를 해놓긴 했어. 장치를 해놓긴 했어. 그래도 얘는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얘 그냥 녹색 이파리를 풀어놓은 것 뿐이에요. 이렇게 그냥 놔둔 것 뿐이에요. 그럼 녹색 이파리를 그냥 두면 가만히 있어요? 변하죠. 색깔이 점점 누래져요. 햇볕을 보면 더 빨리 누래져요. 그거 먹으면 약간 낙엽 맛도 나고 실제로 고춧가루 맛 나요. 말차나 이런 원물 같은 경우에는 냉장 보관
냉동으로 보내주셔야 돼요. 냉동으로. 냉동으로 하시면 오랫동안 보관을 하실 수가 있고 1kg를 사용하셔도 그냥 내가 쓸 만큼 꺼내놨다가 냉동 다시 넣어놨다가 또 쓸 만큼 꺼내시면 편함없이 쓰실 수가 있으세요. 보관을 잘못하시면 똥이 될 수 있어요. 똥 먹을 수 있게. 말차를 라떼로 가장 많이 팔긴 하는데 요새는 또 다양한 재료들하고 또 섞어서 베리에이션 하기도 하잖아요. 네. 혹시 말차랑 좀 잘 어울리는 재료나 과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다 그레이드마다 때루와에 따라서 맛이 다 달라요. 그 향미를 찾아내시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떤 말차는 과일이랑 잘 어울리고 어떤 말차는 뭐 바닐라 계열이랑 잘 어울리고 뭐 이러거든요. 근데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차가 뭐랑 잘 어울릴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거 잠깐 써도 돼요? 제 책? 요 제 책인데요. 책에 제가 아로마 휠을 조금 정리해서 해놨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제가 여기에는 티 페어링이라는 목차 안에 넣기는 했지만 이거는 개발할 때 저는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전문가 반에서도 항상 아로마 휠을 가까이 하시고 그냥 항상 머릿속에 띄울 수 있도록 항상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들여다볼게요. 우리가 말차라고 하면 여기 식물향에 속하거든요. 네. 식물향에 속하는데 우리가 향을 베리에이션을 하거나 막 향을 조금 조합을 해보자 라고 하면 같은 향을 하는 방법, 그리고 옆에 있는 비슷한 향을 덧대는 방법, 아예 반대되는 향을 끌어오는 방법, 요 세 가지가 있어요. 말차 라떼를 베리에이션 할 때도 똑같아요. 그러면 식물향 안에 뭐가 있을까? 말차 말고 민트도 있고 로즈마리도 있고 판단? 또 뭐가 있지? 오, 판단! 판단 너무 좋아요! 어쨌든 제일 뭐 많이 하는 게 민트, 페퍼민트가 있을 거고 바질이 있을 거고 이런 종류가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티 할 때 페퍼민트 우린 물에다가 말차 조금 부어봐요. 콘텐츠 하나 나왔다. 또 하나, 뭐 여기 양쪽에 있는 것 중에 꽃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장미 시럽 넣고 우유 넣고 말차 넣으면 그리고 여기 말차에서 또 반대로 가면은 너티, 단향, 우유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견과류 이런 거랑도 되게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근데 아까 과일도 잘 어울릴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 속하지 않는데 내가 방금 얘기한 거예요? 예외도 있다. 그거는 뭐냐면 뭐 레몬청에다가 말차에도 되게 맛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레몬만 들어간 게 아니야. 반대쪽에 있는 단맛이 들어갔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 제 책 되게 좋다. 읽어봐야겠네요. 되게 홍보하는 거 아닌데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책은요 2016년부터 준비한 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온 거예요.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저 책을 보고서 이분 정말 한번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바로 섭외 요청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저거를 말차 라떼 해서 먹어볼 수 있을까요? 세레모니용이랑 프리미엄이랑 두 개만 해도 될 것 같아. 세레모니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 드셔보실게요. 잘 섞어서 한번 먹어볼까요? 네. 만약에 이 영상을 차 선생님들이 보고 있다면 네. 혼인할 수도 있습니다. 세레모니를 저기에다가 말차 라떼 저거 너무 맛있는데요. 말차 싫어하잖아. 너무 고소하고 이거는 약간 피스타치오 같기도 하면서 맞아요.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말차가 아니네요. 네. 너무 부드러운데요. 꼭 그냥 이렇게 물에 풀어서 드셔도 아마 좋아하실 걸. 쓴맛 모를걸요? 근데 평소에 마시는 그런 말차는 이런 맛이 안 나가지고 근데 지금 드시는 이 프리미엄도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 중에 가장 그래도 그레이드 높고 잘 생산된 거예요, 말차가. 이건 제주 말차인 거죠? 네, 제주 말차예요.
이거는 아까보다 조금 말차 맛이 올라오기는 해요. 근데도 부드럽죠. 네. 그럼 호불호가 갈린다는 그런 쓴맛 그런 맛이 많이 느껴지지 않고 네, 굉장히 부드럽네요. 맞아요. 되게 좀 문화 충격인 것 같아요. 말차가 이런 맛이 날 수도 있구나. 저도 충격이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래 우리나라 차 말차는 일본에 당할 수는 없지라고 늘 생각을 했어요. 근데 먹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말차가 아닌데? 하면서 제가 여기를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다원의 회장님이랑 얘기를 했던 게 제가 그러면은 한번 짊어지고 우리나라에 한번 퍼뜨려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16년부터 모든 수업에 이 차를 썼고요. 그리고 컨설팅 할 때도 이 차를 썼어요. 네. 오늘 이렇게 말차에 대해서 쭉 들어보셨는데 말차에 대한 약간 고정관념이 깨지셨나요? 저도 말차는 뭔가 그냥 쌉쌀하고 떫고 그런 존재로만 항상 여겼었는데 오늘 먹었던 건 다 너무 부드럽고 깔끔해가지고 실제로 녹차랑 말차랑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또 딱 한번 정리를 해주시니까 이제 딱 먹을 때 이제 딱 헷갈리지 않고 알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홍차뿐만이 아니라 말차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이런 기회를 이제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차에 대한 자부심을 조금 느끼셨으면 좋겠고 왜 내가 제주 말차를 써야 되는 것인가? 요즘에는 왜 다들 유기농 말차 하면서 보성 말차며 하동 말차며 제주도 말차를 쓰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고 이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이래서 이렇구나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3부에 만나요. 제발.